자, 뭐 요번에 적분특강 원래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던 거 못했으니까 미분이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건드릴 함수는 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3차 함수 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4차 함수 건드릴 겁니다. 근데 4차 함수는 사실 메인 함수는 아니야. 우리들이 여기 수투에서 다루고 있는 메인 함수는 절대적으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개형부터 시작해서 뭐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너희들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4차 함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4차 함수도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잘 알아주면 될게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여기다 좀 적을게요. 같이 적어줘. 뭐 기본적인 fx라고 얘기를 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요렇게 나와 있죠. 됐나요? 얘는 뭐 기본적인 형태, 뭐 기본 형태는 y는 x 세제곱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건 요거잖아, 맞지? 요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가 한 4-5 종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차 함수, 뭐 중학교 때 배웠죠. 2차 함수,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세 번째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4개를 배웠네요. 더 이상 나가는 거 없었지, 맞지? 자,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맞죠? 2차 함수조차도 정의역과 치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기 직전에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배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 근데 매번 해봐서 알 거야. 이 3차 함수,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함수를 알려면 정의역이랑 치역은 무조건 한 번은 건드려줘야 된다니까. 특히나 미적분에 가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3차 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을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뭘까, 얘들아? 정의역 뭘까? 그렇죠. 실수 전체입니다. x/x가 x는 실수. 요렇게 적어주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집합. 또 치역은 뭐야? y/y는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마음 놓고 그냥 막 미분해버리고 적분해버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실수 전체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뭔가 구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겠지, 맞지? 그리고 나서 함수에 있어서 요거 말고 또다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뭘까? 뗄 수가 없습니다. 함수랑 요거는 그래프를 뗄 수가 없겠지.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너희들 뭐 1차 함수도 다 막 외우지 않았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엄청나게 외웠을 겁니다. a가 양수고 a가 음수인 거 따라서 뭐 기울기 알죠? 오른쪽 위를 향하고 막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외우기 시켰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이 3차 함수도 개형이 존재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게요.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정말 많아지겠지만, 자, a가 양수일 때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인데 내가 어떤 걸 가정으로 하는 거냐면 근이 3개가 있는 걸 가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형태니까. 오케이? 근이 3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풀 겁니다. 그러면 a가 양수야. 똑같습니다. 너희들 이참수에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되니? 아래로 볼록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얘도 똑같습니다. 뭐 정확한 걸 얘기해주자면 뭐 a가 양수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 있는 fx의 무한대 값을 취하면 x에다가 내가 막 어떤 x 값을 계속 많이 넣는 거잖아, 맞지? 큰 걸 넣는 거잖아. 그러면 a랑 x 세제곱이랑 곱해져서 계속 어떻게 되겠어? 그냥 졸라 커지겠죠. 왜? a도 양수일 거 아니야. x의 세제곱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양수일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x가 양수 쪽으로 쭉 커지면 y 값도 똑같이 커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다시 그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이 오른쪽 이 꼬리가 위로 쭉 올라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반대로 두 번째로 어떻게 되겠죠? 요번엔 똑같이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번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 거야? x 세제곱은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겠지, 맞지? 근데 앞에 a가 붙어있는데 a가 뭐야? 음수잖아. 그럼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 앞에다가 뭘 달아주는 거야? 음수를 달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작아지기만 하지 않겠어? 작아지지만 하게 안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뒤에 그러면 있는 저 x제곱이랑 x랑 d는 생각 안 하나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x세제곱이랑 x제곱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엄청나게 큰 격차가 벌어지면 뒤에 있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오케이? 내 통장에,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 통장에 한 1조 정도 들어있으면 누가 라면 좀 하나 사달라 그러면 그냥 사주겠지. 신경도 안 쓰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 앞에서 뒤에 있는 작은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무한대로 가면 이번엔 꼬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요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개형의 큰 두 개입니다. 뭐 여기 이제 세세하게 나눠지긴 하겠지? 세세하게 나눠지긴 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개형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왜? 우리가 증감표를 그리는 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증감표 그리는 방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그러면? 증감표 어떻게 그려? 우선은 f'x가 0이 되는 것부터 찾지 않아? 맞지? 뭐 f'x가 0이 되는 게 알파랑 베타라고 치자.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막 해가지고 x, f'x, fx 하잖아. 맞죠? 그래서 알파 그리고 베타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뭐 여기서 당연히 0 될 거고 이제 알파보다 작을 때 증가하냐 감소하냐, 알파랑 베타 사이에 증가하냐 감소하냐, 베타보다 클 때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져야 되겠죠. 맞지? 자, 근데 내가 뭐를 하나를 전제로 깔고 들어갔냐면 f'x가 근이 두 개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갔어. 요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깔고 들어갔어. 전제 조건으로. 이 말은 뭐야? 내가 fx를 갖다가 미분했는데 0 되는 게 두 개래. 그 말은 우리가 자동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fx의 극대랑 극소가 하나씩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씩 존재하지 않겠냐고.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 2차 함수가 나오지, 맞지? 그럼 2차 함수가 근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차의 개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맞죠? 근데 근이 있으면 무조건 알파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증감 f'x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 근이 있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해갖고 0 되는 걸 두 개를 찾아. 그러면 자동으로 3차 함수는 증감표를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어디선가 극대값 하나, 어디선가 극소값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뭘 그리는 거야? 증감표를 그리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지. 만약에 A가 양수인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면 여기 있는 게 알파여야 되고 여기 있는 게 베타여야 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맞잖아. 왜냐면 알파가 더 작다는 가정하에. 또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 알파. 오른쪽에 있는 건 얼마가 되겠어? 베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증감표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 두 개의 대소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증감표를 그리지 않아도 극대극소 값을 내 맘대로 대입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다고요. 그 왼쪽에 있는 f의 알파가 뭐야? 극대. f의 베타는 뭐야? 극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왼쪽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 f의 알파가 극소. f의 베타가 뭐? 극대. 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시험 기간이잖아, 맞지? 이제 시험 봐야 된단 말이야. 얘는 시험에서만 쓰세요. 알겠지? 귀찮다고 해서 증감표 안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이과는 더. 왜냐면 미적분에 가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증감표를 안 그리고는 이렇게 가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얘는 정말 어디까지나 3차 함수 한정이야. 3차 함수 한정이라고. 알겠지? 그래갖고 내가 자꾸 이거 안 알려주고 그냥 증감표 계속 그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개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형에 관련된 내용 말고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 말고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1번이라고 할게. 2번은 뭐냐면 근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마 우리들이 뭐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함수의 근은 몇 개 있을 수 있니? 총 3개, 제일 많으면 3개지. 두 번째로는 2개, 제일 적으면 몇 개? 1개까지도 떨어지죠. 빵개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습니다. 왜? 위에 있는 요 1번, 2번의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왼쪽 아래 줄기랑 오른쪽 줄기가 있기 때문에 X축을 한 번은 뚫고 올라가든 내려오든 하잖아. 어찌 됐든지 간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fx라고 얘기하는 거 근은 하나, 2개, 3개, 요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는 근이 한 개인 그래프들을 그려볼게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근이 2개인 거를 따져볼게. 세 번째로 근이 3개인 거를 따져볼게. 근이 한 개인 거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그리겠습니다. 근이 한 개인 거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생기든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생길 거야? 또 A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생기겠지. 됐남? 맞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든, 이거 조그만하게 적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지. 왼쪽 걸 너무 크게 그렸네. 좀 작게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지, 맞지? 에?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요렇게 나눠서 적어줄 수가 있겠죠. 맞지? 에? 그리고 근이 2개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것만 4개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냥 2개만 그릴게요. 절대로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요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내려가고. 맞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이 3개인 거 따져볼게. 똑같이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처럼 생기지 않을까? 맞죠?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을 따져볼게요. 근이 1개인 거, 근이 2개인 거, 근이 3개인 거를 구분을 해서 적자고. 얘들아, 대충 적어도 돼요. 이거 내가 다시 줄 거야. 좀 가다듬어서 줄게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공통점이 첫 번째, 근이 1개인 거에 대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얘들아. 그냥 외워야 돼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은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지. 자, 이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극대값 뭐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양수인 거 알고 있죠? 극소값도 양수잖아.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극대값 음수, 극소값도 음수. 여기 있는 세 번째 요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극대값 양수, 극소값 양수. 마지막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서 극소값 음수, 극대값 음수. 결국에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럼 걔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라고? 양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은 머릿속으로 근이 1개야.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와야 된다고. 근이 1개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요 4개 중에 하나겠구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극대 극소를 찾아갖고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걸 알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근이 두 개인 거는 어떻게 되겠어? 극소 위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 극대값 뭐야? 양수죠. 근데 극소값은 얼마니? 0. 두 번째, 요 a가 음수야. 그러면 극소값은 0이고 극대값은 뭐야?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번에는 극대랑 극소를 곱하면 무조건 뭐? 그렇지. 왜? 둘 중에 하나는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니까.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별표 좀 하나만 쳐주시고요. 얘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지? 사실 2번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아니면 3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가운데 게 한 70%, 그 다음 뒤에 게 20%, 맨 첫 번째. 근데 다 외워. 알겠지? 10%니까 안 외워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외우세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어떻게 나왔어? 근이 3개야. 그럼 얘는 딱 보이지 않아? 첫 번째 그래프는 극대값 뭐 양수, 극소값, 음수. 두 번째 거 뭐 극소값, 음수, 극대값, 양수.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극대랑 극소를 곱하면 요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음수가 될 것이라고요. 오케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 그래프의 개형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넣고 있지 못하면 얘를 할 수가 있을까? 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지?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내가 이 정도로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이 두 번째 근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건 요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2-1번이라고 할게요. 2-1번 2-1번에 어떤 걸 가져와서 얘기할 거냐면 내가 별표 쳐놓은 저 근이 두 개라는 거 있지. 근이 두 개라는 거 있잖아. 근이 두 개라는 거.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분명히 요런 거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fx 요거 뭐 뒤에서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fx-p = 0의 두 근이 이거가 두 근을 가질 때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도 안 들겠죠. 당연히 아무 생각도 안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알면 선생 해야지.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 거냐면 fx는 p라고 바꿀 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정말 수원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뭐? 연립을 반대로, 연립을 반대로, 연립을 반대로.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알잖아.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내가. 이제 좀 알아줘. 알겠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는 fx와 y는 p의 교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딱 보자마자부터 얘 연립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맞잖아. 그리고 y는 fx랑 y는 p랑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겠구나 라는 것까지 머릿속으로 딱 나와야 된다고. 자판기처럼. 얘가 두 근을 가진대. 그 말은 뭐야? 여기에 있는 이 연립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요 연립방정식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fx랑 y는 p랑 만나는 점이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자. 내가 왜 가정하는지 알아? 이것밖에 안 나와 얘들아. 3차 방정식이 극대극소를 안 가지는 그 시점에서 y는 p랑의 두 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는 그래프를 찾잖아? 노벨상 받을 거야.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만약에 너무 궁금하면 나한테 끝나고 와. 알려줄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대충 그어보자. y는 p라고 하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 x축과 평행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얘를 빨간 색깔로 y는 p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p라고 하는 직선이랑 이 fx랑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좀 더 올릴게요.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 아니고 방법이 있어?
있냐고? 없잖아. 그럼 그 말이 뭐야? fx의 극소 또는 극대 중 하나가 p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간? p라고. 왜? 아니 그래야지 교점이 두 개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제일 처음에 요거를 딱 보고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제한 시간 안에 수투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을 거라고.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될 거라고. 내가 그래서 자꾸 여기 근 두 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 두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 알겠죠? 요거는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내가 문제 나오면 그때 야 이거 이 개념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럼 그때 같이 매칭을 좀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내용으로 하나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다 좀 적을게요. 아 이 선이 이게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패드의 힘을 빌려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번외야. 번외. 여기다 번외라고 적을게요. 번외의 내용입니다. 왜 번외라고 얘기를 하냐? 내신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또는 한 문제 정도. 아마 이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끔 얘기한 적은 있기는 할 거야. 근데 귀담아 듣진 않았을걸? 왜냐면 이거 어차피 모의고사 나오는 거니까 넘겨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수투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진짜로 3차 함수를 귀찮겠지만 다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맞잖아. 3차 함수라고 놓고 뭐 ax 세제곱 해갖고 a 찾고 b 찾고 하잖아. 졸라 많다고 그게. 근데 그때 3차 함수 어떤 특정한 조건이거든. 특정한 조건일 때 3차 함수를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풀 때 당연히 미지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한테는 개이득이죠. 맞지?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질 때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버려. 다 됐고 그냥 이 문장이 나와. 근데 우리는 fx를 진짜 작성해야 돼. 와 그럼 개이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때 무조건 fx는 뭐라고 작성돼야 되냐면, fx는 a의 x-알파의 전체 제곱 곱하기 x-베타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뭐다? x-알파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제곱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왜?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이거든. 왜일까? 뭐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플러스 k까지 해줘야 되겠지. 감마로 통일합시다. 플러스 k까지 돼야 되겠죠. 플러스 감마까지 돼야 되겠지. 왜일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거든. 자, 극값을 갖는데 라고 하는 거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야, 미분해갖고 알파 넣었을 때 0 되지 않을까? 라는 거 말고 니네들이 아는 게 있어? 없잖여. 맞지? 어떻게 작성을 해도 있잖아.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미분되니? 고배 미분법으로 미분해야 되겠죠. 저기 뒤에 있는 떨거지 플러스 감마는 날라가 버리겠지.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저 x-알파의 제곱이 있음으로써 미분을 했을 때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더라도 x-알파가 살아남거든. 그래서 알파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 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0이 되는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근데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개꿀이지. 왜? 미지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 니들 생각해봐.
만약에 함수라고 그 3차 함수라고 했어. 그럼 ax 세제곱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미지수 몇 개야? 4개잖아, 4개. 뭐 당연히 문제에서는 뭐 여기 얘가 없어지든 아니면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주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미지수 4개였던 걸 3개로 줄이고 2개로 줄이고 정말 하나까지도 줄일 수가 있거든. K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내신에서는 거의 안 나와. 내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번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지? 자, 바로 미분 내가 프린트 준 거 있죠? 그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뭐 얘는 3차 함수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값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야, 봐봐. 풀지 말고 봐봐. 이거 나 봐봐.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이 알고 있는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밖에 없어?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극값을 갖도록 이래. 그러면 3차 함수는 극값을 몇 개 가질 수 있을까? 최대 몇 개? 또 빵 개. 그러니까 얘는 있으려면 되게 극단적인 애야. 2개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왜? 왜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극값이 2개 있다는 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2개 있다는 거잖아. 그럼 증감이 자동으로 바뀔 텐데 미분해서 0 되는 게 하나 있어도 극값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극값을 하나 갖는다라고 하는 거, 미분했을 때 2차 함수가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요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좌우에서 증감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극값을 하나만 가질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 우선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3k라고 나오게 되겠죠? 됐남? 요거의 판별시티가 얼마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같은 거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 판별시티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2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분해서 0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저기서 증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극값을 안 가지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라 얘들아. 3차 함수는 극값을 2개 아니면 빵개 둘 중에 하나다. 알겠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내용. 얘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한데 그럼 극값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겠지. 지금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미분해갖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끝! 뭐 별거 있나? 별게 있나? 없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얘는 뭐 1, 2번으로 지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면 F'X의 판별시티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하나밖에 없다고.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냥.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지 않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판별시티가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요게 중요하다. 알겠죠? 네 번째 있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대. F'X가 뭐여야 돼?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렇게입니다. 여기 있는 네 문제는 뭐였냐면 그냥 F'X의 판별식 D의 공통 문제였습니다. 판별식 D 공통 문제예요. 너무나도 쉽죠? 사실 진짜 별거 없잖아, 맞지?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5번에다 별표 치세요. 이거 얘들아 제대로 못하면 문제 하나 틀릴 거야. 내신 들어가갖고. 악담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예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fx가 마일에서 1 사이에서 극대값. 요번에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갖는데 어디서 가져야 되는지 특정한 어떤 범위를 주어줬네요. 그렇다 하자. 실수 k 값의 범위는 요거이다.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 신경 쓰지 마. 저 범위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첫 번째 극대랑 극소값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럼 우선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될 거야? 3x제곱 더하기 4kx 마이너스 4k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남? 그럼 우선 얘 어떻게 돼야 되니? 그렇지. 우선 판별식 써야 되겠지, 맞지? 기본이야. 신경 쓰지 말고 기본이야. 판별식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지. 써봅시다. 그럼 4분의 d 쓸 수 있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k 제곱 더하기 12k 제곱이니까 16k 제곱이겠지.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보다 크겠어? 0보다 크겠지. 왜? k가 뭐라 그랬는데? 실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됐나요? 사실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긴 하거든.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그냥 k가 0이 아닐 때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어차피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판별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판별식가 0,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했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럼 우린 뭐까지 확인한 거야? 요 2차 함수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정확해졌죠. 자, 그럼 이제 뭐 풀어줘야 돼? 세밀하게 마일에서 1 사이에서는 극 대값, 1보다 클 때는 뭐 극 속값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잠깐 짬뽕을 잘 해보자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3차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는 가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두 근이 있는데 알파가 더 커.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하자. 베타가 더 큰 걸로 합시다. 반대로 써야 되니까. 베타가 더 커. 그러면 알파에서 극소값이 알파에서 극대값이니 베타에서 극대값이니 알파에서 극대값이겠지. 왜? 여기가 미분에서 0되는 저 2차 함수의 근일 거고 여기도 미분에서 0되는 거겠지. 근데 누가 더 크다 그랬어? 베타가 더 크자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는 뭐? 베타. 우리는 증간표를 그리지 않았어. 근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fx의 그래프일 거고 f'x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자고. 그럼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됐나? 그리고 여기가 뭐일 거야? 알파. 여기가 베타일 거라고.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극 대값을 어디서 가져야 된다 그랬어? 마 1에서 1 사이. 그러면 범위를 빨간 색깔로 표현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여기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베타는 1보다 커지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그냥 판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근의 분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탓해.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라고 뭔지 알아? 기억이 안 나지? 뭐냐면 2차 함수가 근이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 근데 그걸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 f'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얼마여야 돼? 왜? 아무튼 알바보다 알바가 아니라 알파보다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은 교점이 어디 있을 거야? 저기 위에 있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겠어? 양수. 또 f'1은 얼마여야 되겠어? 교점이 어디 있을 거야? 안에 여기 어딘가 써야 되겠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면 교점은 무조건 뭐야? 교점 무조건 뭐냐고 음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여기가 끝이야 얘들아. 이게 끝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문제 1, 2, 3, 4, 5번에서 있잖아. 5번만 졸라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냐? 앞에서는 극대값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5번에서는 뭘 물어봤어? 극대값이 어디 있어야 돼? 극소값이 어디 있어야 되라고 물어봤잖아. 이것밖에 없어. 오케이?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마지막 야 얘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라고만 외우고 있지 마라. 절대로 내가 쭉 내려왔던 이 과정들을 똑같이 거쳐와야 돼. 미분해갖고 우선 판별식 쓰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라고 놨을 때 여기가 극대값 여기가 극소값일 거니까 2차 함수 미분계수는 저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아, 얘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거를 하는 과정을 외우세요. 알겠지? 알겠죠? 제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스킬이 이제 써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우선 뭐 하라 그랬니? 0에서부터 a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3차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가 됐을 때 f의 0이 될 수 있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 맞지? 맞죠? 얘 무슨 문제야?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값 문제 아니야? 맞죠?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최대 최소값 문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림 그려야 된다고. 제발 좀 이걸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제발 좀 부탁인데 깝치지 말고 그림 좀 그리세요. 알겠죠? 야, 나도 그림 그려서 풀어. 미분합시다. f'(x) 어떻게 되니? 싹 쌈박하게 아주 그냥 인수분해까지 되네요.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뭐뭐? 0과 2. 그럼 0에서 극대값일까 극소값일까? 그렇지. 왜?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개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2겠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값 구해보자. 0 넣으면 얼마 나오니? 2 나오죠? 2 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럼 이 그림이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그림이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게 fx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얘들아? 0에서부터 뭔지 모르는 어떤 a까지. 그러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쭉 내려오겠지, 맞지?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아, 뭐 쭉 더 뭐 2를 넘어서까지도 상관이 없겠지, 맞지?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해도 그냥 최대값은 0일 때일 거니까. 근데 어디까지만 되겠어?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2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fx 값이 있지 않을까? 이게 되기 전까지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a가 이것보다는 작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최대값이 f0이 되겠지. 만약에 a가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뭐겠어? 저기 오른쪽에 있는 a 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않겠냐고.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야?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는 2가 되는 그 함수값이 있겠죠? 넘어가주면 x제곱 앞으로 묶어가지고 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일 때의 값은 얼마다? 3이겠구나. 그러니까 a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더 왼쪽에 있어야지 최대값이 계속 누구일 거야? 0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의고사 틱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말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 그 값을 갖지 않도록. 그럼 여기서 고민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케이스일까? 첫 번째, 그 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값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어디든 그냥 그 값이 아예 없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 그 값을 갖지던지. 맞잖아. 1번에서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아니 그 값이 없으니까 굳이 아예 없을 거 아니야.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 그 값이 있어. 그럼 작거나 같을 때 그 값이 없는 거겠지, 맞지? 그럼 첫 번째는 그 값이 아예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f'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요거 범위 하나 나오겠지, 맞지? 두 번째, f'x가 우선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그 값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둘 다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문제랑 똑같아질 거야? 왼쪽에 있는 5번 문제랑 똑같아질 거야. 오케이? 미분에서 0 되는 게 다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그 A4 용지로 넘어가서 이제 4차 함수를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 쓸게요. 자, 4차 함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다 fx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됐네요. E 쓰지 말고 K라고 씁시다. 무리상수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E는 안 씁니다. 거의 K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4차 함수의 개형을 따져봐야 되겠지, 맞지? 근데 4차 함수의 개형은 정해진 건 없어요. 때마다 정말 많이 달라. 때마다 많이 달라. 그러면 4차 함수의 개형은 근으로만 한번 해볼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라는 거 가정하에 근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근이 만약에 한 개 있어. 근이 만약에 한 개 있어. 4차 함수에 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말이 될까? 아니, 근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으로 하지 말고 미분계수로 합시다.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F'X 즉 뭐? 3차 함수 근이 한 개. F'X의 근이 한 개래. 여기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맞지? F'X의 근이 한 개라는 건 뭐야? 미분해갖고 0 될 수 있는 게 몇 개라는 소리니? 하나라는 소리지, 맞지? 그 말이 뭐야? 극대랑 극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아까 3차 함수는 미분해서 0 되는 게 하나 나오면 그 값을 안 가질 수도 있었잖아. 왜? 증감이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4차 함수 미분하면 뭐니? 3차 함수잖아, 맞지? 그럼 3차 함수가 근을 하나 가지려면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무조건 어떻게 돼? 증감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만약에 F'X의 근이 하나가 있으면 증감이 바뀌는 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A가 양수인 것도 지우자 그냥. 증감이 한 번만 바꿔야 돼. 되게 신기하지, 맞지? 얘 2차 함수처럼 생겼어, 얘들아.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시는 뭐가 있냐면 y는 x 4제곱. 이 가장 큰 예시입니다. 왜냐면 미분하면 4x 세제곱이지, 맞지?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겠죠? 요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 만약에 F'X의 근이 두 개야. 그러면 3차 함수의 근이 두 개라는 거네, 맞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닌가? 맞지?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두 개가 있기는 한데 한쪽에서는 증감이 안 바뀌고 한쪽에서만 바뀌고 한쪽에서는 증감 안 바뀌고 한쪽에서는 증감 바뀌고 하잖아. 여기 아니고 여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증감을 바꾸는 쪽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다른 쪽은 잠깐 이게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증가해버리는 거라고. 아니면 또는 감소하든지.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알파에서는 증감을 바꾸는 거고 요 베타에서는 잠깐 0 됐다가 다시 바꾸는 거고, 똑같이 여기서도 여기서 알파에서 잠깐 바꾸려고 하다가 말고 베타에서는 완전히 바꾸는 거겠지. 그럼 세 번째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여기다 적을게요. F'X의 근이 3개야. 그러면 F'X의 근이 3개이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정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증감이 다 바뀌어 버리겠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림이 W자 요렇게, 아니면 W자 거꾸로 요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뭘까? 4차 함수의 근이 한 개, 3차 함수의 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일 때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fx 4차 함수는 있잖아. 극값이 몇 개 있을 수 있을까? 최대 또는 두 개는 없습니다. 한 개만 가질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아까 2차 함수는 아니 뭐래? 3차 함수는 뭐였어? 증감이 아니 뭐래? 자꾸 미안. 극값이 몇 개 있다고? 최대 2개 아니면 빵개. 4차 함수는 3개 아니면 1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걸 외워놓으면 우선 4차 함수 미분해갖고 3차 함수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럼 3차 함수가 근이 3개가 있어. 그러면 얘처럼 생겼겠지. 그럼 똑같이 증가함표 안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저거, 그 다음 게 저거, 그 다음 게 저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다 이것도 적을게 얘들아. 이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입니다. 오케이? 알겠냐고. 근데 4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을까? 진짜 맘먹고 4차 함수만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그렇긴 하겠지만 자주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이 개형보다는 사실 그 4차 함수가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냐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그 부분을 조금 뒤에 있는 문제에서 똑같이 설명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8번 문제를 풀고 9번 문제를 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를 풀고 9번 문제를 풀게요. 아니, 8번 문제를 풀지 말고 9번 문제랑 10번 문제를 풀자. 왜냐면은 그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풀게요. 자, 우선 9번부터 풀자. 아니, 9번부터 10번부터 풀자. 미안. 10번부터 풀게요. 왜냐면 8번이랑 10번이 똑같습니다. 자, 우선 뭐라 그랬냐면 함수 4분의 1의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뭐시기 라고 생긴 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대. 그래. 극대값을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를 가지고 밑줄 치고 우린 두 개로 볼 수 있겠지. 극값이 아예 없을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4차 함수는 극값이 3개 아니면 1개니까 빵개가 될 수는 없다고요. 아, 그러면 이 극값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극소값만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머릿속에다 뭘 떠올려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첫 번째,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 4차 함수의 개형 중에서 극소값만 가지고 있는 건 이거 3개라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 자,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겠어? 미분부터 하자. f'x가 뭐가 될 것이다? x의 세제곱에 2x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요?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1로 가지고 조립제법 써주면 여기다 빨리 쓸게 얘들아.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라고. 우선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 있네. 지금 3차 함수에 맞지? 그럼 쟤가 뭐여야 되겠어? 극소여야 되겠지. 뒤에 있는 거에서는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맞지? 왜냐면 뒤에 있는 거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걔는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 버릴 건데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극소만 가져야 되는데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만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증감이 바뀌지 않든지. 그러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a 플러스 1이 허근을 가지는 경우. 그냥 근 없다라고 얘기하자. 허근보다. 그럼 뒤에 있는 거에서 근 안 나오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는 판별시티가 뭐면 되겠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맞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f 프라임 x가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세 개 다 똑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만약에 x-1의 전체 세제곱으로 돼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그 말은 뭐야? 이 말은 뭐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a 플러스 1이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근이니까 1 넣었을 때 얼마 돼야 되겠어? 0 돼야 되겠죠. 그럼 3 플러스 2a가 얼마야? 0이어야 되겠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로 나눠줄 수 있겠지. 두 번째에서 1번이라고 써볼게요. 만약에 꼭 저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말고 만약에 f 프라임 x가 x-1에 x-알파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저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맞지?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건 증감이 바뀌고 여기 있는 알파라고 하는 건 증감이 안 바뀌기 때문에 0이 되더라도 극대값을 안 가지게 되겠죠. 그 말은 뭐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a 더하기 1의 판별식 d가 0일 때도 무방한 거겠지. 그럼 위에 그 b가 0보다 작게 같다. 그렇지. 사실은 요거랑 포함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랑 같이.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서 중근이 나와버리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증감이 안 바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뭐가 나올 것이다? a 값의 최소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복잡하지, 맞지? 복잡하지?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자, 9번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지 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미분합시다. 뭐 똑같아요. 내용은.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좀 뭐가 다르니? 뭐 극대가 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된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야? 그 값이 다세 개가. 그렇지. 왜? 아까 4차 함수는 그 값이 3개 아니면 하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극대값이 두 개가 있으려면 극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두 개, 한 개 돼갖고 총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뭐야? 미분에서 0 되는 게 몇 개라는 소리야, 총? 3개여야만 하겠지.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3개여야 된대. 그럼 이 f'x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3차 함수의 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된다고.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여야 된다고. A4 용지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근 3개면은 뭐라고?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고요. 그럼 또 이제 미분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뭐가 될 것이다? 음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냥 저 3차 함수를 그냥 gx로 보는 거야. 보기 편하게. f'x라고 하면 괜히 미분계수 같으니까 좀 그렇잖아. 맞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정상적으로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g'x 어떻게 될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뭐 해야 된다고? 근 3개여야 된다고. 극대극소 찾아갖고 곱했을 때 음수 돼야 된다고. 그럼 g'x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x 마이너스 24 깔쌈하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2로 앞으로 묶으면 인수분해 깔쌈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얘들아? 어떻게 될 거야? g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가 2 넣은 게 뭐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 곱한 게. 즉 얘는 이제 뭘로 바뀌어? f'에다가 1 넣은 거, f'에다가 2 넣은 거 뭐? 음수라고.
오케이? 알겠냐고. 이거라고.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1번. 자, 얘 뭐래? 그 값을 가지지 않는데 그럼 미분하자. F'X 어떻게 되니? 이거랑 왼쪽에 있는 9번이랑 비교할게요. 그 값을 가지지 않아야 되네. 극대값을 가지지 않아야 되네. 그럼 뭐야? 극소값만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뭐 몇 개 있어야 돼? 우선 하나 있어야 되겠지.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왼쪽처럼 얘를 가지고 그러면 얘 근이 몇 개여야 된다는 소리야? 하나여야 된다는 소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 GX로 바꾸면 되겠네. 맞잖아.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F형제에다 적어놓은 거 보면 근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네? 오케이. 그러면 합시다. 어떻게 될 거야? G'X 미분해 12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a가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겠죠. 뭐가 달라? A가 있어요. 난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어차피 4차 함수에서 극대극소값 같든 안 같든 유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은 둘 다 미분하잖아. 맞지? 왼쪽 오른쪽 9번이든 11번이든 둘 다 미분할 거라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미분해가지고 나오는 3차 함수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 뒤에 x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얘는 그냥 상수잖아. 그럼 상수는 미분하면 뭐 돼?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은 x가 붙어있어. 미분해봤자 a 날라가? 안 날라간다고. 그러면 극대극소 값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9번하고 11번의 문제를 풀 때 똑같이 가야 돼. 우선 미분할 거야. 그리고 3차 함수의 근을 찾을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여기 있는 이 내가 정리해놓은 근 하나, 두 개, 세 개를 생각해야 되겠지. 맞지? 근데 미분을 했을 때 또다시 한번 그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해서 아까 여기 있는 10번처럼 판별식 D를 귀찮게 쓸 건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극대극소로 풀 수 있을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이제 안 통한다고. 이제 안 통한다고. 이게 안 통한다고. 극대극소 곱한 거 안 통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x 앞으로 묶어야지. 이렇게 근 0이 되는 거 하나 나왔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있는 거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쭉 가주면 되겠지. 아니면 중근을 갖든지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근데 있잖아 얘들아, 확실한 건 지금 9번 문제는 미분해가지고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미지수가 날라가 버리지. 맞지? 11번은 안 날라가죠. 안 날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분에서 나오는 3차 함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x 앞으로 묶었잖아. 맞지? 아까 우리가 풀었던 10번에서는 뭐 했어? 1을 앞으로 묶어버렸잖아. x-1을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해줬잖아.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11번도 12번도 1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1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여기 나와있는 16번까지 얘네들이 다 11번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9번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고 보면 11번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얘도 11번이거든. 그러니까 극대극소로 판단하는 문제보다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뒤에 있는 문제 볼게요. 바로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으로 갈게요. 아마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내가 진짜 100번이고 막 소리 지르면서 했잖아. 웃음이 튀어나오지 지금. 맞지? 모르면 진짜 간첩이다 솔직히. 뭐게요? 내가 우리 시험에서 처음에 나왔지. 맞지? 모의 테스트에서 처음 나왔죠. 여기다 밑줄 치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접선이 3개가 존재하기 위해.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잖아. 내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그것까지 이걸 딱 보고 그 기억이 안 나면 이 문제는 그냥 못 푸는 거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걸 따져보자고. 야, 니들 어떤 한 점에서 미분하면 기울기 몇 개 나와? 보통 하나. 하나 나오지. 미분에서 기울기가 막 여러 개 나오면 걔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내가 매번 얘기하죠. 미분 계수는 태양과 같다고. 유일하다고. 하나밖에 없어. 한 점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접선이 3개래. 그럼 접선이 3개라고 얘기하는 건 기울기도 3개여야 되겠네? 맞지? 사실 이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기울기가 똑같아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알아들어. 알겠지? 기울기가 3개야.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접점이 몇 개야? 3개여야 된다고. 접점이 3개여야 된다고.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놓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그냥 접점 좌표를 t, ft라고 놓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계수를 3t제곱 마이너스 t라고 놓을 수 있겠지. 씁시다. y에서 yg라는 거 빼고요. 기울기로 연결해주고요. x에서 xg라는 거 빼고요. t 제곱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도 잘못 적었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해? 1,2 넣지 않아? 네.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비실수가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이 다음부터는 뭐에 관련된 방정식이야? T에 관련 3차 방정식. t에 관련된 3차 방정식이라고.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와, 얘들아? t가 나오겠지. 3개 나오든 2개 나오든 하나 나오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t를 뭐라고 놨어? 접점 좌표라고 놓지 않았어? 그럼 접점의 좌표가 몇 개여야 된다 그랬지 아까? 그러면 이 t가 난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여야 된다고. 그럼 3차 방정식 근이 3개려면 어떻게 돼야 돼? 3차 함수에 근이 3개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음수여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쓰여요. 헤매지 말고. 그리고 방금 거랑 똑같이 하면 얘 당연히 미분하면 A 날라갈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미분계수 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발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지? 여기까지가 미분입니다.